안녕하세요. 젠 컨설팅에서 진행하는 젠틀맨이 알려주는 웨비나 시리즈에 참석해 주신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많은 분들이 웨비나 신청을 하셨는데요. 하여튼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요. 오늘 얘기하고자 하는 주제는 SAP의 S4HANA가 우리의 비즈니스를 어떻게 변화시킬 건지에 대한 내용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젠 컨설팅의 대표이사를 맡고 있는 김삼용이라고 합니다. 저는 SAP 코리아로부터 SAP를 시작했고요. SAP 코리아에서 구축 컨설턴트로 진행을 하고 있었으며, 젠 컨설팅으로 넘어오면서도 계속 구축을 하는 컨설턴트로 롤을 했고요. 이 이후 최근 5년 동안 이제 영업 및 경영인으로서 롤을 바꿔서 진행을 하고 있고 프리세일즈를 해가고 있습니다. 오늘 얘기하고 싶은 토픽입니다. 세 가지 정도 되는데요. 첫 번째는 젠 컨설팅에 대한 간단한 소개고요. 두 번째는 SAP의 S4HANA란 과연 어떤 것인가를 설명드릴 거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SAP의 S4HANA가 우리를 어떻게 바꿀 수 있는지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젠 컨설팅에 대한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젠 컨설팅은 2005년도에 설립해서 지금 한 20년 동안 진행을 사업을 하고 있고요. 지난 19년간 다양한 프로젝트 경험을 하고 있고 SAP의 전문 인력을 확보하고 있는 그런 회사입니다. 또한 최근 5년 동안에는 30여 개의 SAP 구축 프로젝트를 수행한 그런 이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희의 사업 영역입니다. 주요 사업 영역은 크게 세 가지로 볼 수 있는데요. 하나는 SAP에 대한 S4HANA에 대한 컨설팅,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SAP를 사용하는 고객들을 위한 시스템 메인터넌스 서비스, 세 번째로는 SAP에 대한 교육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하나하나 다시 한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컨설팅 서비스입니다. 전 컨설팅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다양한 경험하고 지식을 활용해서 고객들의 정보 전략부터 PI, ERP 구축, 그 다음에 고도화 또는 솔루션에 대한 기타 솔루션에 대한 컨설팅을 해주는 그런 컨설팅 서비스 영역을 가지고 있습니다. 교육 서비스로는 SAP 코리아에서 SAP 에듀케이션 딜리버리 파트너로서 등록돼 있고 SAP의 정규 과정인 정규 아카데미 과정을 저희가 수행하고 있고요. 또는 고객의 요청 사항에 따라서 실시하는 위탁 교육을 저희가 수행하고 있고요. 그 외에 이러닝 과정을 제작하고 수행하는 그러한 역할을 하고 있는 교육 서비스 파트너입니다. 세 번째로는 시스템 메인터넌스 서비스입니다. SAP를 활용하는 고객의 시스템을 성공적으로 유지보수하기 위해서 고객사의 비즈니스를 이해하고 그 다음에 고객사의 프로세스를 운영하는 그러한 서비스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SAP의 S4HANA에 대한 소개입니다. 우리가 SAP의 S4HANA가 과연 무엇인지 정확하게 알아야지 추가적인 어떤 의미를 부여할 수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소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이라는 화두가 굉장히 다양하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과연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이라는 화두가 현재는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한번 보면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이라는 현재의 용어는 단순히 디지털로 전환하는 게 아니라 지능형 기업으로서 시대로 진입하는 겁니다. 옛날에 메인프레임 시절, 1980년도의 메인프레임 시절에서는 단순히 공장의 자동화에 대한 포커싱이 이루어졌습니다. 이후 1990년도부터 2000년도까지는 이제 클라이언트 서버 개념의 그러한 시대인데요. 이때는 프로세스를 어떻게 하면 자동화할지에 대한 업무의 포커싱이 이루어졌습니다. 그 이후 2000년도부터 2010년도까지는 클라우드라든지 모바일이라든지 빅데이터에 대한 시대인데 이때부터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이라는 형태로 진행이 됩니다. 하지만 2010년 이후에 현재까지는 단순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이 아니라 이러한 트랜스포메이션을 통해서 지능형 기업으로서 탈바꿈하려고 하는 노력들이 지속적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자,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을 통해서 과연 그러면 우리는 어떤 의미를 부여할 수 있느냐? 인텔리전트 엔터프라이즈라는 개념이 도입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는 타스크를 보면 고부가가치의 타스크와 계속 지속적으로 반복되는 타스크들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자, 옛날에 1960년대부터의 과거의 형태를 보면 과거에는 단순 반복적인 업무들이 굉장히 컸고요. 부가가치적인 업무가 가장 작았습니다. 하지만 최근 들어 산업이 발달됨으로 인해서 반복적인 타스크들은 자동화되는 영향으로 굉장히 진행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고부가가치적인 영향 타스크들이 계속적으로 확대되는 이러한 상황들을 우리가 인텔리전트 엔터프라이즈라고 부르고, 이러한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을 통해서 임직원의 고부가가치하는 업무를 집중하게 할 수 있는 그러한 시대로 전환된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SAP는 이러한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의 시대에 어떻게 변화했는지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SAP의 비전은 비즈니스 운영 측면과 통찰력 제공 측면, 전략적인 지원 측면을 나눠보면, 비즈니스 운영 측면에서는 오퍼레이션에 대한 솔루션을 가능하면 오토메이션을 하는 거고요. 통찰력인 부분들을 가장 크게 확대해서 제공할 수 있도록 비전을 가지고 진행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통찰력들이 지속적으로 되면 예지 통찰력으로 또한 확대돼서 비즈니스의 업무를 지원하는, 그러니까 전략적인 지원까지의 모델이 SAP의 비전이라는 거죠.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시전에. 그래서 이러한 비전을 통해서 SAP의 솔루션들은 어떻게 변화했는지를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1972년도에 SAP R2라는 메인프레임의 ERP 버전이 어나운스 됐고요. 그 이후에 R3, 그 다음에 MySAP.com인 SAP ERP, 그 이후에 인메모리 기반인 2000년도에 인메모리 기반인 SAP 하나 DB가 나왔고요. 그 다음에 2015년도에 SAP의 S4하나라는 최신 모듈이 어나운스 됐습니다. 이때부터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이 이제 진행되는데요. 그 이후 SAP의 S4하나의 클라우드 버전이 제공됐고요. 2025년 이후에는 S4하나뿐만 아니라 S의 넥스트인 어떠한 하나의 인텔리전스 스윗이 지속적으로 발표될 예정이라는 거죠. 그래서 현재 51년 내에 어떤 걸쳐서 산업의 프로세스 혁신을 성공적으로 제공했고요. 현재 193개국 국가에서 40만 고객 이상이 현재 지속적으로 SAP를 쓰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비즈니스 솔루션의 변천을 가지고 있고, 현재 오늘 설명드리고자 하는 SAP S4하나는 2015년도에 어나운스돼서 지속적으로 진흥화되는 그런 솔루션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자, 그러면 SAP의 S4하나의 주요 특징들을 한번 보게 되면, SAP S4하나는 SAP ERP의 전통적인 가치를 그대로 유지하고 있고요. 여기에다가 신기술이 접목된 디지털 가치를 더해서 지능형 ERP로서 기업용 어플리케이션을 제공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고유 산업의 프로세스를 특화하는 프로세스, 그 다음에 글로벌 오퍼레이션의 지원이라는 부분, 그 다음에 실시간 통합 운영이라는 이러한 측면의 전통적 SAP의 가치를 그대로 가지고 있으면서 사용자 UX를 모바일화하고, 그 다음에 AI라든지 머신러닝, IoT 등등의 최신 기술을 접목을 해서 어나운스한 게 현재 S4 하나의 그러한 제품의 특징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과거에는 비즈니스 프로세스 통합의 위주의 ERP였다면 최신에는 자동화하고 이런 자동화를 통해서 지능화하는 그러한 ERP의 모습으로 지속적으로 발전해 나간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SAP의 모듈입니다. 우리가 많이 알고 있는 이렇게 까맣게, 그러니까 회색부터 까맣게 되어 있는 이 영역이 SAP에서 얘기하는 코어 ERP 영역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많이 봤던 FICO, SDPP, MM, 뭐 CS, PM, PS, 뭐 이러한 모듈들이 코어 영역들을 이루고 있고요. 그 이후에도
에로비 솔루션으로 인해서 고객과의 릴레이션십을 관리한다거나 아니면 생산업체와의 릴레이션십 또는 공급업체와의 릴레이션십을 관리하는 이러한 클라우드 사스 솔루션들을 지속적으로 제공하고 있는 게 SAP의 인텔리전트 엔터프라이즈의 구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SAP S/4HANA의 주요 특징 중에 하나가 S는 여러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스피드, 심플, 뭐 다양한 형태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저 오늘 얘기하고 싶은 거는 심플리피케이션입니다. SAP의 S자는 심플을 한 가지 화두로 의미하는데요. 시스템의 랜드스케이프를 다양한 랜드스케이프에서 단순화시켰다는 거죠. 옛날에는 ERP를 사용하더라도 예를 들어 WM을 쓴다거나 TM을 쓰기 위해서는 별도의 인스턴스를 이렇게 구성을 했습니다. 하지만 S/4HANA로 오면서부터는 하나의 인스턴스 안에 플래닝 모듈이라든지 WM 모듈, TM 모듈들을 하나로 구성할 수 있는 어떤 디지털 코어를 강화할 수 있는 어떤 통합 랜드스케이프를 제공한다는 겁니다. 그 다음으로 단순화된 게 데이터 모델의 단순화되었다는 거죠. 그래서 기존에는 물류 부분에와 재무 부분에 다양한 테이블들이 존재했습니다. 예를 들어 재무부에서는 BKPF, BSEG, BSID, BS 뭐 AD 여러 가지의 형태들이 테이블로 제공이 되었는데 이러한 테이블을 통합한 하나의 테이블로 구성이 됐다는 거죠. 그래서 MAC DOCA라는 하나의 테이블로 구성이 돼서 이 테이블 안에 다양한 정보들을 기록하고 싱글 소스 오브 트루스 하나의 정보는 하나의 원천으로부터 온다는 그런 사상을 지원하기 위해서 하나의 테이블로 통합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물론 물류 쪽도 MKPF, MSEG 뭐 다양한 테이블들이 있는데 MAT DOC라는 테이블로 통합함으로써 싱글 소스 오브 트루스라는 그러한 개념들을 지속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데이터 모듈의 단순화가 S/4HANA로부터 이루어졌다는 겁니다. 자, 또 한 가지는 과거와 다른 비즈니스 운영을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any device, 모든 장치에서 역할 기반의 칵핏을 사용할 수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어떠한 영역에서도 시뮬레이션이라든지 인사이트를 할 수 있는 인베디드 어널리틱을 가져간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자동 처리를 위해서 머신러닝들을 또한 추가해서 과거와는 다른 비즈니스 운영을 할 수 있는 그러한 시스템들을 지원하는 게 SAP S/4HANA의 특징이라는 겁니다. 자, 지금까지는 SAP S/4HANA의 특징들에 대해서 설명을 들었는데요. 자, 그러면 이러한 S/4HANA가 우리의 비즈니스를 어떻게 그러면 그 미래에는 바꿀 수 있는지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본적으로 SAP에 S/4HANA를 도입하고 나면 크게 세 가지의 변화가 됩니다. 첫 번째로는 데이터의 활용을 하는 방식의 변화가 일어납니다. 왜냐하면 빠른 데이터의 처리 능력을 SAP S/4HANA는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스피드를 이용할 수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데이터셋을 통해서 실시간으로 정보를 분석할 수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데이터 기반의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그런 데이터 활용에 일하는 방식이 변하는 거고요. 두 번째로는 고객들의 일하는 그러니까 엔드 유저들이 일하는 방식이 변하는 겁니다. 살펴보면 사용자 중심의 UX 옛날에는 이제 유저 인터페이스 UI라는 용어를 했는데 SAP에서 S/4HANA부터는 이제 유저 익스피리언스 UX라는 단어를 이용합니다. 그래서 경험과 관련된 UI를 제공하는 그런 사용자 중심의 UI를 활용할 수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개인화된 업무 환경을 제공한다는 거죠. 또 한 가지는 업무 조직 간의 애자일 협업 체계를 할 수 있는 그러한 일하는 방식의 변화를 S/4HANA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구현할 수 있다는 겁니다. 세 번째로는 프로세스의 변화입니다. 그래서 기존 코어 프로세스를 개선하고 대체해서 S/4HANA에서 제공하는 그런 게 있고요. 그 다음에 인텔리전트 프로세스를 제한합니다. 즉 머신러닝이라든지 아니면 IoT를 통해서 좀 더 진화된 프로세스를 여러분들이 구현할 수 있다는 거죠. 또한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을 빨리 대응할 수 있도록 이러한 프로세스에 대해서 최적화된 그러한 기술을 제공하는 것들을 세 가지로 볼 수 있는데요. 이러한 세 가지들에 대해서 한 가지 한 가지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데이터 활용을 통한 변화입니다. 자, 그럼 왜 과거에는 그러지 못했는데 S4하나에서는 데이터 활용을 할 수 있느냐? 기본적으로 가장 큰 차이가 인메모리 데이터베이스입니다. 하나 데이터베이스라는 게 인메모리에 올라와 있는 데이터 플랫폼이기 때문에 과거에는 트랜지셔널 ERP에서는 우리가 많이 알고 있는 트랜잭션을 일으키는 시스템하고 분석계와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두 개의 시스템에서 주기적으로 배치잡이라고 하죠. 그래서 과거 형태의 트랜잭션들을 주기에 정해진 주기에 의해서 트래킹하고 이 트래킹한 데이터들을 그 다음에 데이터 웨어하우스에 부어서 분석을 하는, 그래서 이런 정보계와 분석계가 나눠져 있은 그러한 형태였기 때문에 분석을 쉽게 못하고 실시간 분석이 어렵다는 거죠. 근데 SAP S4하나 하나 DB에서는 인메모리 데이터베이스를 활용하기 때문에 실시간으로 하나의 데이터베이스 안에 실시간 트랜잭션들을 어널리틱으로 제공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라이브 데이터 기반의 실시간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그러한 제공을 하기 때문에 실시간 데이터 분석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경영 환경을 분석하고 결정할 수 있는 그런 특징들을 가지고 있다는 게 S4하나의 특징입니다. 자, 두 번째로는 업무 환경에 맞는 개인화된 컨텐츠라는 겁니다. 예를 들어 내가 배송 담당자다 라고 하면 내가 로그인을 하게 되면 평균 배송 지연 시간이 얼마인지 이런 KPI들을 내 화면에 보여주겠다는 거죠. 내가 프로젝트 담당자다 그러면 각 프로젝트의 구간별로 리소스 사용률이 지금 적정한지 오버됐는지를 보여준다는 거죠. 또한 창고관리 담당자다 그러면 현재 슬로우 무빙 아이템들이 얼마가 있고 이러한 슬로우 무빙 아이템들을 추가적으로 어떻게 해야 될지를 먼저 보여주기 때문에 업무 환경에 맞는 개인화된 컨텐츠를 통해서 현재 유저들은 좀 더 쉽게 업무를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러한 데이터 활용을 통한 변화가 이루어진다는 거고요. 또 한 가지 실시간 데이터 분석을 통해서 의사결정을 지원한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 데이터 기반의 상황을 인지한다는 거죠. 예를 들면, 자, 현재 자재 재고의 수요를, 상황을 파악한다는 거죠. 그래서 자재 재고가 예를 들어 부족하다라고 하면 문제가 발견이 됐으면 자재 주문 오더를 필요하다라는 노티파이를 현업 담당자한테 한다라는 거고요. 그러면 왜 문제가 되는지를 분석을 하고 시사점을 도출한다는 거고요. 세 번째로는 자, 여기 이 자재를 공급할 수 있는 최적의 공급업체를 이렇게 프로포저를 하고 재오더를 할 수 있는 그런 기반을 마련해주는 그러한 데이터 드리븐 투 액션이라는, 그러니까 데이터를 기반으로 해서 결정을 지원하고 추가적인 액티비티를 할 수 있는 그런 업무의 변화가 생긴다는 겁니다. 자, 또 한 가지는 사전 정의된 표준 KPI 대시보드를 활용할 수 있다는 겁니다. 물론 이러한 것들은 과거에도 이 R3라는 버전에서도 KPI가 제공됐지만 대시보드를 좀 더 활용할 수 있도록 좀 더 파워풀하게 제공한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생산 모듈만 보면 18개의 표준 KPI들을 제공한다는 거죠. 자, 일반적으로 많은 회사들이 KPI를 관리를 하고 있지만 각 부서별로 동일한 KPI인데 다른 계산로를 가지고 있는 경우가 되게 많습니다. 왜냐하면 각 부서에 좀 더 이로운 KPI의 계산로를 현업들은 사용하기를 원하거든요. 그래서 KPI가 존재는 하지만 각 부서에서 그 계산되어지는 KPI는 서로 다른 룰에 의해서 계산된 경우가 상당히 많기 때문에 KPI로서의 활용을 하기가 굉장히 어렵다는 겁니다. 하지만 SAP에서 제공되는 KPI들은 어느 부서든 어느 조직이든 동일한 KPI를 볼 수 있기 때문에 좀 더 의사결정을 빨리 할 수 있는 그러한 활용도를 보여주기 때문에 전사관리 KPI를 관리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다양한 KPI를 통해서 여러분들의 업무를 진단하고 분석하고 추진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데이터 활용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업무에 좀 변화가 생길 거라는 겁니다. 자, 그 다음부터
보면 일하는 방식이 변화가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전통적인 기업을 보면 작업자의 반복적인 타스크들은 굉장히 많은 반면에 고부가가치 일들은 가장 작았어요. 근데 디지털 기업이 되면서 반복적인 작업들은 줄고 디지털 기업으로서의 효과들은 자동화가 되기 때문에 고부가가치적인 타스크들이 이제 계속 늘겠죠. 근데 인텔리전트 엔터프라이즈, 즉 지능형 기업이 되게 되면 신기술을 통해서 반복적인 작업들은 자동화하고 심플화해서 좀 더 그 사람의 손을 덜 가게 만드는 거고요. 이렇게 추진된 업무들에 의한 결과를 이용해서 좀 더 부가치적인 타스크들을 진행한다는 거죠. 예를 들어 데이터를 빨리 분석한 결과를 가지고 의사결정을 한다든지 또 다른 사업 영역을 찾는다든지 이러한 형태로 여러분들의 업무가 변화될 수 있다는 겁니다. 두 번째로 일하는 방식의 변화는 만약에 SAP의 ECC에 R3 모듈을 그 버전을 쓰고 계신 분들은 아마 기억할 거예요. 우리가 메뉴 패스를 드릴 다운해서 지속적으로 드릴 다운해서 내가 하는 업무를 찾아갔습니다. 근데 SAP S4하나는 이러한 피오리 런치패드를 통해서 내가 원하는 화면을 먼저 보여준 오버뷰 화면을 먼저 보여준다는 거죠. 특히 신호등 체계로 보여준다는 거죠. 우리가 신호등 체계의 가장 큰 특징은 뭐냐면 빨간불을 가장 먼저 봐야 된다는 걸 감각적으로 안다는 거죠. 그래서 빨간불이 생성된 것들을 더블 클릭해서 들어가서 먼저 일을 하고 나서 녹색불인 경우들은 충분히 나중에 데이터를 검증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동일한 시간, 동일한 리소스를 통해서 좀 더 효율적으로 업무를 진행할 수 있도록 이런 일하는 방식의 변화를 S4하나가 지원한다는 겁니다. 조금 전에도 잠깐 설명드렸듯이 모든 업무별로 이렇게 오버뷰 화면을 제공합니다. 그래서 영역별로 이러한 개요 화면을 먼저 제공하고 모든 정보를 칵핏 형태로 먼저 보고 내가 할 일들을 넥스트로 선정할 수 있다는 거죠. 예를 들어 재무계획, 재무 담당자한테는 재무 계획되는 것, 채권 담당자한테는 채권의 에이징 정보를 보인다든지 총계정 원장에 대한 담당자들은 계정에 대한 정보를 먼저 보여주고 그러니까 인사이트를 여기서 얻고 나서 추가적인 업무를 할 수 있도록 일하는 방식이 변경될 예정이다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뭐 동일한 얘기긴 합니다. ECC 6.0에서도 뭐 동일하지만 좀 더 문서의 흐름을 좀 더 순서적으로 이렇게 표현하고 좀 더 시각화해서 보여줄 수 있기 때문에 내가 원하는 문서를 더블 클릭해서 드릴 다운해서 원하는 로 전표까지를 갈 수 있도록 일하는 방식을 좀 더 효과적으로 할 수 있다는 겁니다. 뭐 앞에도 얘기했지만 개요 화면을 보여준다는 거고요. 중복됐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이제 디지털 어시스턴트를 이용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많이 얘기했지만 챗봇이라는 봇을 이용해서 내가 대화가 가능한 봇을 이용해서 자연어 처리를 해서 봇한테 내가 요청을 하고 봇이 프로세스를 지원해주는. 그 다음에 이 봇 자체가 스스로 학습하는 시스템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머신러닝을 통해서 과거 데이터를 경험으로 해서 좀 더 지식을 쉽게 획득할 수 있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SAP 소프트웨어 간의 개발이라는 확장성을 또한 이 봇을 이용해서도 할 수 있어요. 이 봇 이름은 이제 저희가 줄이라고 하는데요. 이 줄을 이용하게 되면 대화를 통해서 내가 데이터를 확보하거나 아니면 줄 컨설턴트, 줄 아바퍼라는 아마 올 말에 이제 어나운스 될 건데 이러한 줄들을 이용하면 단순한 개발이라든지 단순한 커스터마이징은 이러한 줄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수행을 하고 확보할 수 있는 그러한 기능들이 있기 때문에 디지털 어시스턴트를 이용해서 여러분들이 좀 더 쉽게 빠르게 업무를 할 수 있다라는 게 일하는 방식들이 이렇게 바뀐다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는 이제 프로세스의 변화입니다. 기본적으로 프로세스의 변화 중에 큰 거는 많은 프로세스 중에는 사람의 손이 굉장히 많이 가는 프로세스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 우리가 영업 매출을 일으켰는데 고객사에서 그 매출에 대한 입금들을 해주는 경우가
대부분이죠. 근데 이 입금이 특히 이제 빌링 전표와 1대1로 매칭이 안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실제 입금과 내가 발행한 빌링하고의 매핑이 굉장히 뭐라 해야 되나요? 단순 반복 작업들, 이런 작업들이 굉장히 많이 이루어집니다. 이러한 업무 프로세스를 SAP S/4HANA에서는 머신러닝이라는 기능을 이용해서 좀 더 쉽게 매핑을 할 수 있다는 거죠. 과거 히스토리 데이터를 기반으로 해서 자, 이러한 입금들은 어떠한 빌링 전표하고 매핑이 된다는 것을 프로포절 해주고, 이 프로포절 된 것들을 이용해서 매핑을 하고 실제 클리어링을 하는 이러한 업무들을 좀 더 자동화할 수 있다는 거죠. 물론 100% 자동화할 수는 없겠죠. 왜냐하면 누군가의 검증이 필요하겠죠. 과거의 이러한 패턴이 미래의 이러한 패턴이 100%는 아닐 수 있기 때문에 결국적으로 뭐냐면 유저들한테, 엔드 유저들한테 많은 정보들을 한 화면에 주고, 과거의 이러한 것들은 이렇게 매핑이 됩니다라고 프로포즈를 하기 때문에 엔드 유저들은 좀 더 손쉽게 의사결정을 하고 업무를 할 수 있게 된다는 거죠. 뭐 물론 마찬가지입니다. 구매 쪽에서 또 한 가지 뭐 많은 일들이 뭐냐면, 구매 업체로부터 이제 세금에서 인보이스를 발행하는데요. 대부분 공급업체들은 특정 이메일 계정으로 세금계산서를 발행을 합니다. 그러면 특정 이메일 계정으로 세금계산서가 들어오게 되죠. 그러면 이제 담당자는 이메일을 확인하고 송장, 즉 인보이스 정보를 확인한 다음에 SAP에 접속을 해서 이 인보이스를 그대로 인보이스 베리파이 해서 입력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입력을 하게 되면 이게 지급이 되는 처리인데요. 이러한 프로세스도 자동화하게 되면 SAP에는 이제 RPA라는 봇이 있습니다. 이 봇을 자동화하게 되면 특정 이메일 계정에 들어가서 특정 공급업체로 온 인보이스를 다운로드해서 얘가 OCR 기능을 통해서 봇이 데이터를 추출합니다. 이 OCR 기능에서 데이터 추출된 데이터를 이용해서 SAP에 로그인해서 실제 인보이스를 입력을 하게 되고요. 이렇게 입력을 하게 된 인보이스를 가지고 만기일 기준으로 실제 페이먼트가 이루어지는 이러한 프로세스를 할 수 있습니다. 물론 우리 회사가 어떻게 저렇게 끝까지 자동화할 수 있느냐? 물론 예를 들어 봇이 송장까지 처리하고 나서 엔드 유저들이 컨펌하는 그런 프로세스들도 추가는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것들은 추가해서 업무를 그대로 진행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내가 원하는 프로세스는 SAP 지원이 안 되는 프로세스들도 있어요. 자, 이러한 프로세스들은 SAP S/4HANA가 지원하는 이러한 기능들을 이용해서 자동화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어 컨버세이셔널 AI, 아까 줄이라는 챗봇을 통해서 자동화할 수도 있고요. 인텔리전트 RPA라는 SAP가 또한 기능을 줍니다. 이러한 RPA를 통해서 기능을 자동화할 수도 있는 거고, 또 한 가지 머신러닝이라는 기능을 지원하기 때문에 이러한 챗봇이라든지 RPA, 머신러닝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반복적이고 과부하가 걸리는 이러한 업무들은 자동화를 해서 좀 더 프로세스를 효과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러한 업무를 진행할 수 있다는 겁니다. 여기까지가 이제 SAP의 S/4HANA를 도입하게 되면 여러분들이 데이터를 활용하는 방법이 변하고, 일하는 방법이 변하고, 업무를 처리해야 되는 프로세스를 변화시킬 수 있는 그러한 효과들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러한 SAP S/4HANA가 인텔리전트 엔터프라이즈를 위해서 어떠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좀 정리를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SAP S/4HANA는 인텔리전트 엔터프라이즈로 가기 위해서는 최신의 IT 기술, 즉 AI, 머신러닝, RPA, IoT 등등을 활용할 수 있는 플랫폼을 확보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우리 회사는 예를 들어 중소기업이에요. 좀 규모가 작은 중소기업이고 IT 투자를 굉장히 할 수 없는 기업인데, 우리가 어떻게 최신의 기술들을 지속적으로 쫓아가야 되느냐라는 고민들을 할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물론 단일 기업으로서 많은 최신 기술들을 획득하기라는 사실은 굉장히 불가능한 얘기일 수도 있습니다. 자, 이럴 때는 SAP S/4HANA라는 플랫폼을 확보하게 되면 AI라든지 머신러닝, RPA, IoT
뭐 등등의 기술들을 확보한다라는 거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스스로 모든 새로운 기술들을 확보하기 어렵다라고 판단될 때는 SAP S4하나를 인스톨하게 설치를 하게 되면 또는 구축을 하게 되면 여러분들은 인텔리전트 엔터프라이즈로 충분히 트랜스폼 할 수 있는 플랫폼을 확보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는 이러한 S4하나의 특징들은 뭐냐면 인텔리전트 엔터프라이즈로 트랜스폼 할 수 있는 플랫폼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인텔리전트 엔터프라이즈의 특징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고부가가치의 업무를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반복적인 업무는 시스템이 자동화해서 줄이는 이러한 인텔리전트 기업으로 여러분들이 도약을 할 수 있는 기준이 될 수 있다는 거고요. 두 번째로는 이제 인텔리전트 스윗이라는 거죠. 디지털 프로세스를 여러분들이 관여하고 관리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인텔리전트 기업으로서 도약하고 디지털 프로세스 또는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을 하기 위한 그러한 필요한 플랫폼이 필요하다 그러면 S4하나를 선택하시면 자연적으로 이러한 기능들이 S4하나로 적용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을 수행할 수 있는 기업에 합류할 수 있다는 겁니다. 또 한 가지는 SAP는 지속적인 혁신을 마련합니다. 현재 버전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지금 보시면 S4 하나가 이렇게 매년 이러한 새로운 기능들을 지속적으로 어나운스 한다라는 히스토리입니다. 물론 미래에도 지속적으로 이렇게 어나운스 할 예정들을 어나운스 하고요. 실제 이러한 어나운스된 그 계획들을 실제 반영하는 그러한 행동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년 IT 혁신을 통해서 신규 프로세스 또는 신규 기능들을 지속적으로 지원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러한 플랫폼, S4하나의 플랫폼을 확보하게 되면 IT의 발전 또는 IT의 혁신을 지속적으로 이 플랫폼을 통해서 우리 업무에 반영할 수 있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가 이제 SAP의 S4하나가 어떤 솔루션인지, SAP의 S4하나를 통하면 과연 어떠한 기능들을 활용할 수 있는지, 그리고 이러한 SAP의 S4하나를 이용해서 우리의 프로세스를 어떻게, 우리가 일하는 방법을 어떻게, 우리의 업무가 어떻게 변하는지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가 제가 준비한 자료이고요. Q&A 세션을 좀 많은 분들이 채팅창을 통해서 Q&A 세션에 질문을 주셨는데요. 한 서너 개만 제가 온라인으로 답변을 드리고요. 많은 질문들, 나머지 질문들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답변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현재 현재 SAP를 쓰고 있는 고객인데 어떻게 하면 S4하나로 컨버전을 하나요? 많은 고객들, 특히 지금 현재 올드 버전을 쓰고 있는 많은 고객들이 고민하는 부분이긴 합니다. 현재 ECC를 쓰고 계신 분들은 S4하나로 컨버전을 할 수 있는 그러한 기능들을 제공하고요. 그러한 컨버전을 할 수 있는 기능들을 SAP 글로벌에서도 지원하고 저희 같은 임플리멘테이션 컨설팅 업체에서도 그런 서비스를 지원합니다. 그래서 현재 ECC에 있는 데이터들을 그대로 유지하고 S4하나로 가는 그런 형태를 지원하는데요. 그러기 위해서는 몇 가지 좀 작업들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데이터를 컨버전하기 때문에 데이터 컨버전이라는 그 과정을 거치고 그 과정을 거치게 되면 현재 있는 ECC 시스템이 S4하나로 전환되는 그러한 프로젝트를 진행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러한 프로젝트를 진행을 하기 위해서는 저희 같은 컨설팅 펌에 문의를 하시게 되면 될 것 같고요. 또 한 가지 여기서 많은 질문들을 하시는 게 현재 우리가 ECC 6.0에서 아밥으로 많은 프로세스를 개발을 해놨는데 이런 것들을 S4하나로 가면 어떻게 하나요? 자, 현재 쓰고 계시는 대부분의 아밥 코딩,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CBO라고 하죠. 커스터머 빌트온이라는 용어인데 고객들이 개발한 솔루션들은 대부분 일부 코딩의 컬렉션을 통해서 S4하나로 쉽게 마이그레이션 할 수 있으니까 그건 그대로 갈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ECC에 있던 기능들이 S4하나에서는
바뀐 것들도 있습니다. 바뀐 것들도 있고 ECC에 있던 기능들이 없어진 기능들도 있습니다. 특히 이제 특정 트랜잭션이 없어진 기능들도 있는데 이러한 것들은 SAP S/4HANA에 맞도록 좀 더 프로세스의 좀 고도화가 필요한 경우입니다. 자, 그 다음에 현재 중소기업을 다니고 계시는데 S/4HANA를 도입하려면 비용하고 프로젝트 기간이 어느 정도 되냐라는 질문하셨는데요. 어, 비용을 산정하기 위해서는 사실은 굉장히 많은 과정을 좀 거쳐야 됩니다. 현재 어떤 인더스트리를 가지고 있는지, 어떤 업무 영역을 가지고 있는지, 유저 수가 얼마인지, 다양한 영역을 필요하기 때문에 이거는 좀 더 저희가 방문을 드리든 아니면 설문지를 통해서 설문을 받든 그런 질문서의 답변을 가지고 좀 해야 되는데 일반적으로 보면 중소기업의 경우는 프로젝트 기간이 1년 이내입니다. 1년 이내이고 뭐 금액은 워낙 차이가 많기 때문에 뭐라고 말씀드릴 수 없는데요. 필요하면 저희한테 요청드리면 저희가 방문 드려서 거기에 대한 그 질문을 드리고 견적을 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SAP S4 하나는 클라우드만 제공되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SAP S4 하나는 두 가지 버전으로 제공됩니다. 하나는 온프레미스, 즉 기업이 자기의 인프라를 구축을 하고 그 인프라 위에서 실제 SAP를 구현하는 경우도 있고요. SAP 클라우드 버전이 있는데 이 클라우드 버전으로 데이터를 트랜스포메이션 하는 그러한 기능들로 제공이 됩니다. 클라우드에는 특히 프라이빗 클라우드와 퍼블릭 클라우드가 있는데 이러한 클라우드 버전으로도 제공되니까 뭐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한 가지가 인터페이스는 잘 되나요? 우리가 그 ERP에 사용되는 많은 어플리케이션들이 있는데 인터페이스가 잘 되나요? 라고 하셨는데 SAP의 클라우드 버전, 뭐 최근에는 대부분의 프로젝트들이 이제 클라우드 버전으로 진행되는데요. SAP 클라우드 버전 안에서도 EAI 솔루션인 클라우드 인티그레이션 스윗이라는 인티그레이션 모듈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모듈을 이용하게 되면 어떠한 레가시 시스템이라도 SAP S/4HANA와 다양한 인티그레이션을 가능하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뭐 기타 뭐 여러 가지 질문들이 있지만 오늘 세션은 뭐 여기까지 마치도록 하겠고요. 추가적인 질문 사항들이 많이 있는데 이것들은 저희가 정리를 해서 이메일로 또는 서면으로 다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 세션이 어땠는지 안 좋으셨다면 이따 나중에 질문에 답을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여기까지 계속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